예,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오늘 갈 길이 좀 바쁘네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를 좀 알아보죠. 지금 몇 주째 30%대에 머무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네.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큰 폭으로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514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39.5% 긍정평가로 나타났고요. 예. 직전 조사가 36.7%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락하던 문 대통령 하락세를 멈추고 3%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7%, 직전 조사보다는 0.5%포인트 부정평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긍정평가 39.5, 부정평가 57.7. 하락세가 멈추고 살짝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사 개요를 쭉 읽어주셨는데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 안 해도 된다면서요. 다음 맞습니다. 주부터는 예, 조사 기관, 뭐 네. 조사 기간, 뭐 이 정도만 하면 된다면서요. 네, 28일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28일부터. 한다는 것이 이제 중앙선거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결정인데 다행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지지층은 좀 결집하는 모양새. 하지만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이 중도층 민심을 네. 어떻게 돌려놓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고공행진할 때 지지율은 진보층과 중도층의 동반 상승이었거든요. 예. 지지율이 이제 최근에 급락하면서 핵심 지지층은 위기다 이러면서 재결집을 하고 있는데 중도층은 추윤 갈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또 회복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국정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만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공수처 출범, 또 개혁 입법 추진 등의 최근 들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완급을 또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정책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중도층 지지율을 또 회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조사 내용, 여론조사 내용 알려주실 내용이 이슈가 많아서 네.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네. 심리가 이제 어제 있었고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내일이죠. 24일 그렇습니다. 다시 열게 네. 되는데 이 법원 결정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주 중대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 추윤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래도 조금은 여론이 또 다른 곳으로도 이슈로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로 연장돼 있는 심리의 결과입니다. 이 본안 소송만큼이나 더 중요하다. 왜? 사실상 가처분 소송 여부가 결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손해 발생이다. 또 법무부 측에서는 대통령의 이 재가까지 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직무정지, 정직 2개월이 취소된다면 지지층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징계 사유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라고 하면서 지지층이 흔들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정직 2개월이 그대로 적용되면 중도층에서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중도층 추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이번엔 백신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알아보죠. 지금 사실 네.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한 4,400만 명 확보했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고, 지금 뭐 네. 야권이라든지 보수 언론 쪽에서는 백신 보고 이거 너무 늦었다, 빨리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지금 이 백신 관련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 백신 관심이 거의 가장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응급량이 뭐 수만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아하. 방금 전에
권영세 안동시장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마 예.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시장님께서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영국과 미국은 또 이제 정부 당국의 승인 이후 집중이 시작되니까 왜 우리는 없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크게 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백신이 언제쯤 공급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면 그만큼 언론 보도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22일 바로 어제입니다. 실시했던 조사.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8.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가능한데 예. 과연 어떤 결과일까 궁금하신데 예.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안점을 둬야 될 여론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좀 긴급성이 우선이다. 좀 빨리 맞아야 확보를 된다. 해달라는 것이 54.9%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예. 하지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안전성 우선이 41.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허앵크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른바 예. 유럽으로부터 봉쇄될 정도이고 미국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 만큼 좀 우리가 차분하게 정부가 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더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조금 전에 조용찬 소장과 한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국이 심각하네요. 보니까 그 봉쇄 수준이고 심각합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아예 영국 그 항공편을 막아놓은 상태. 우리나라 일본도 오늘 항공편을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아주 최근 정보는 50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 심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건너뛰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시각에도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빅데이터 민심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제 전해철 후보자 또 권덕실 후보자가 있는데 어제는 생중계도 거의 안 될 정도였거든요. 국회 방송을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은 공중파까지 생중계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를 보면 지명된 시점입니다. 이달 초가 되는데 응급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 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 이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인사청문을 앞두고 이제 논란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인데요. 연관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봤는데 순위 연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주택교통부도 있습니다만 구의역이 무려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구의역이. 그러니까 구의역 2016년에 근로자 김모 씨와 관련된 이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 발언 실수와 관련해서 지금 질타가 쏟아지고 변창흠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미안하다라는 것은 오전에만 무려 9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감성 분석을 보면은 워낙 이게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 실리게 되면은 감성 분석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논란, 의혹, 비판 등이 아주 비중 있게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말조심 정말 해야 됩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어떻게 통과가 될지 좀 지켜보겠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울시장 출마 지난 일요일에 했는데 이 여론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리 보는 대선전인데 야권에서는 보수 야권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19일, 20일 실시한 조사 서울 800명 유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 9.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여야를 나누어서 물어봤습니다. 보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누가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고 적합하냐 물어봤더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4%, 나경원 전 의원이 16.3%, 금태섭 전 의원이
6.6%,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8.3%인데 안 대표는 허행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도층 경쟁력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중도층에서는 19.2%, 나경원 전 의원 14.7%로 전체보다는 중도층에서 안철수 대표가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보수 야권 후보만 조사를 한 거죠? 네. 진보 측 후보는 넣지 않고 보수 여권이 야권. 궁금하실 텐데 여권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인물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예. 그런데 뒤따라오는 인물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들어갔습니까? 추미애 네, 장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박 장관이 가장 높은데 추 장관이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이라서 과연 경선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권에서는 박영선 대 추미애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야권도 정말 시간이 다 됐군요. 정말 복잡하군요. 안철수, 금태섭,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이해운 등등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말씀드리면 보수 야권 쪽은 단일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쉽지 않은 단일화가 될 것 같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